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살던 59살의 데브라 뉴엘이라고 합니다. 옴브리시아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이자 디자이너예요. 데브라는 옴브리시아를 통해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했고 세 딸과 결혼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2대의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 옷이 많았고요. 집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편입니다. 사실 4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어요. 직접 회사를 세워서 성공한 능력 있는 사업가이자 감각적인 디자이너지만 결혼은 사업과 달랐던 겁니다.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어플을 이용해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먼저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해서 만나는 거죠. 하지만 다들 사진빨이었는지 막상 실제로 보면 다 별로였던 거예요. 매번 실망해서 그대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데이트 어플은 계속 이용했어요. 2014년 10월 데브라는 둘째 딸인 제클린과 저녁 약속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집 앞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이죠.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줬는데 문 앞에 이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배달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데리러 왔다는 거죠. 딸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와 남자를 번갈아 봤거든요. 엄마는 이브닝 드레스에 명품 가방, 구두를 신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슨 집 앞에 PC방 가는 차림으로 온 거예요. 둘이 데이트 어플로 만날 약속을 잡은 것 같죠? 보통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입고 나오면 대부분 성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데브라에겐 이런 게 먹혔어요. 데브라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항상 정장에 구두 차림이어야 되고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나 돈 계산만 하면서 사는데 회사 대표니까 함부로 행동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정반대의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호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데브라가 예약해둔 식당으로 같이 갔어요. 동네 PC방이나 갈 것 같은 차림으로 회사 대표와 데이트를 하러 온 이 남자는 이름이 존 미한이라고 합니다. 몸은 좋아요. 이혼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데브라보다 4살 어린 55살입니다. 연하남. 직업이 마취과 의사예요. 일단 통과. 그런데다 예전에 1년간 이라크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경만 보면 뭔가 있어 보여요. 합격. 그러면 이제 성격이 중요한데 존 미아는 그동안 만나봤던 남자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들 데브라에게 잘 보이기 바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나 경력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브라가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빠지는 게 없습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존 미한이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찾아오던 남성이며 앞으로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날부터 둘이 사귀었고 결국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사실 언젠간 헤어지죠. 사람이 평생 살진 못하니까요. 데브라는 존이 자기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대로 돼요. 문제는 이게 좋은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데브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존 미한을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데브라가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존 미한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둘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사깁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데브라는 존과 같이 살아요. 그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펜트하우스를 팔더니 해변가의 최고급 빌라로 옮긴 거죠. 집을 구하는 서류와 비용은 데브라가 다 준비했습니다.
존은 의사인데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이혼한 전 아내와 아이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보내줘야 했거든요. 데브라는 자기가 잘 버니까 이런 게 딱히 상관없긴 했습니다. 이미 평생 쓸 만큼의 돈을 모아놨고 사업도 계속 잘 되니까 존 미한이 얼마를 버는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죠. 존 미한 입장에선 너무 고맙겠죠. 데브라에게 그래서 잘해줬다고 합니다. 잘생긴 의사인데다 이라크까지 가서 봉사도 하다 온 착한 남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해주는 애정 표현을 수시로 하거든요. 데브라가 원하는 걸 모두 가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귄 지 2달 만인 2014년 12월 출장지였던 라스베가스에서 충동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돼요. 계획에 없는 결혼이었지만 둘이 좋으면 된 거죠. 특히 오랫동안 반복된 이혼으로 외롭던 데브라는 마침내 영혼의 단짝이자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존도 좋은 배경의 여성이 자기를 좋아해주니까 나쁠 게 없죠. 아내가 된 데브라를 위해 집안일을 맡아 했고요. 뒷바라지도 해줬어요. 하지만 데브라의 딸들은 존을 반대했습니다. 둘째 딸인 제클린이 특히 그랬거든요. 첫인상이 별로였잖아요. PC방 가는 차림. 막내딸인 테라는 존에게 기분 나쁜 분위기가 있고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든다며 엄마에게 헤어지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데브라는 존에게 완전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희들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서 서운해했죠. 존의 등장으로 데브라와 딸들 사이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브라의 딸인 제클린과 테라는 존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돈 한 푼 없다는 거죠. 차도 없어요. 항상 엄마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닙니다. 데브라는 사업을 하니까 인맥이나 만날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데 따라갈 때마다 항상 이 수술복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존을 의사라 생각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데브라를 만나기 전에도 항상 어딜 가든지 수술복을 입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사라는 사실을 꽤 증명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물어보면 빨리 화제거리를 바꾸거나 대화를 피합니다. 심지어 일한다는 병원 이름을 여러 번 잘못 말한 적도 있어요. 수상한 행동들을 보였지만 데브라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겐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존 미한은 자기 과거 얘기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데브라가 한 번의 이혼 경험 그리고 2딸이 있다는 것 말고 존에 대해 아는 게 일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좀 알아보라고 걱정도 해줬지만 무한 신뢰를 갖고 있던 겁니다. 결국 존의 수상한 비밀은 점점 밝혀지기 시작하죠. 막내인 테라가 엄마 옷장에서 우연히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안에 존이 예전에 쓰던 걸로 보이는 소지품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과거도 궁금하니까 몰래 좀 뒤져봤습니다. 존 미한의 이름이 적힌 졸업장이 나왔어요. 이상한 건 의대가 아니고 간호학교 졸업장이었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긴 테라는 다른 서류들을 꺼내보려고 했어요. 마침 존이 그때 뒤에서 나타났죠. 크게 화를 내며 테라를 밀쳤고 막 욕을 했습니다. 수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몰래 물건을 뒤졌으니까 이건 테라가 잘못한 거예요. 사과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딸인데 너무 심하게 자기를 대하니까 테라도 화가 났죠.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이 장면을 데브라가 봤어요. 중요한 순간인데요. 딸과 아빠가 싸웁니다. 가운데 있던 엄마,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테라는 엄마가 자기보다 새남편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 집을 나왔고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안 둘째 딸도 엄마에게 화가 났습니다. 데브라와 딸들은 점점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도 데브라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 자기에게 항상 잘해주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있다는 거죠. 3개월이 지납니다. 2015년 3월
데브라의 조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테라가 언니인 제클린과 같이 존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자기도 돕는 중이라고 밝힌 거죠.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어떤 병원에서도 존 미한이라는 마취과 의사는 없었고 의사 면허나 의대를 졸업했다는 기록도 아예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발급받은 간호사 면허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2002년에 의약품 절도와 약물 중독으로 취소됐습니다. 존 미한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라크에 봉사활동을 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존은 사실 이 기간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이미 3명의 여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밝혀진 건 존 미한의 숨겨진 과거 중 아주 일부였다는 겁니다. 1990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존 미한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호사인 25살의 토니아 셀즈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존은 자기 나이를 26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1살이었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 자기 결혼식에 부모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부모가 마약 중독자라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사람들은 확인해 볼 수가 없고 아내는 괜히 불필요한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부부로 지냈어요. 아이도 낳았지만 존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다 그만두고 적성을 찾는다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의 추천으로 간호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졸업장은 따면서 존은 마취과 간호사로 아내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게 아까 데브라의 둘째 딸이 열어봤다는 그 상자 안의 물건들인데요. 약이죠. 그런데 다 빈병이었습니다. 존이 다 불법 투약으로 써버렸거든요. 처음엔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맡은 환자의 진통제와 마취약을 빼돌립니다. 이 약을 불법으로 팔거나 자기 몸에 투약했어요. 이 사람 약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인 척하며 다른 여자들을 몰래 만나기 시작했죠. 2000년 7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수시로 협박하고 아이들에게도 몰래 찾아갔다는 거죠. 아내는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을 마약 중독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존의 간호 면허가 취소됐던 거예요. 2000년 6월 존 미한은 중범죄에 해당되는 마약 절도와 투약 혐의로 체포됩니다. 의료용인데 개인이 치료와 상관없이 써서 마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방은 체포될 때까지 지내던 곳인데 약병이 많죠. 얼마나 심각한 중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년형 받아요. 하지만 17개월 만인 2004년에 가석방됩니다. 가족을 잃고 직업도 잃고 전과자가 됐으니 앞으로 살기가 막막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여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보자는 거예요. 외로움을 잘 타는 여성들에게 자기가 의사라면서 접근한 거죠. 일단 허우대 괜찮고 말 잘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은 한 번에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거짓말과 연기를 잘해서 의심받지 않았고요. 몇 년간 각종 이유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존의 거짓말을 알아챈 여성들이 헤어지려고 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며 협박했고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만 3명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2014년 2월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죄로 8개월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라크의 봉사활동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2014년 10월 8일에 출소한 존 미한은 다시 데이트 어플을 키기 시작했고 성공한 사업가인 데브라 뉴엘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존은 데브라와 살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실과 집에 CCTV를 다는 거였습니다. 데브라의 모든 생활을 감시했고요. 몰래 마약도 먹였어요.
결혼 이후부턴 부부라는 이유로 데브라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면서 1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럴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2달 만에 서둘러 결혼을 했던 거죠. 존 미한의 과거를 알게 된 데브라는 결혼을 이제서야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니까 무효화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변가에 집을 팔고 몰래 이사를 했죠. 하지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데브라와 쉽게 헤어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데브라를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더 이상 빼낼 게 없을 때까지 떨어질 생각이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거짓말을 더 해봤어요. 자기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존 미한의 서류가 바뀌면서 피해를 봤다고 둘러대는데요. 근데 데브라가 이걸 믿어줍니다. 사실은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였어요. 속지 않습니다. 데브라는 천천히 완벽하게 벗어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데 데브라의 계획을 딸들이 아직 몰랐다는 거죠. 이러는 사이 존과 딸들의 관계는 더 나빠졌고 존은 자신과 데브라 사이를 딸들이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들이 엄마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시작해요. 존은 둘째 딸 회사에 가짜 컴플레인 메일을 계속 보냅니다. 스토커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예요.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성가시게. 자기에게 남는 건 없어요, 이런 게. 하지만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죠. 일을 못할 정도로 계속 장난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제클린은 직장을 잃어요. 스토킹 수위는 점점 강해집니다. 나중엔 한 번만 더 엄마에게 연락하면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요. 딸이 위험에 처하자 데브라는 계획을 바꿔 결혼 1년 3개월 만에 존 미한을 상대로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존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데브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데브라는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죠. 하지만 존이 누구예요? 한때 법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교묘하게 괴롭혔고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데브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연락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존은 미친 듯이 데브라의 회사를 공격하죠. 인터넷에 허위 글을 도배했고 직원들에겐 데브라의 사생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데브라는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데브라의 차를 훔쳐 불을 지르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데브라가 꿈쩍도 안 해요. 반응이 오지 않자 존은 더 강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막내딸인 테라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테라는 보더콜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훈련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강아지를 데리고 훈련소 교육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존 미한과 마주친 거죠. 존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었거든요. 존 미한의 공격을 막다가 팔에 상처를 입는데 이때 주인이 공격받으니까 강아지가 존 뒤꿈치를 물었어요. 당황한 존은 칼을 떨어뜨렸고 테라가 이걸 줍습니다. 그래도 존이 계속 달려들자 하는 수 없이 테라는 칼을 휘둘렀고 존이 여러 번 찔리다가 쓰러져요. 이렇게 둘 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날 찍힌 사진이 이거예요. 강아지 이름은 캣이라고 합니다. 칼에 찔리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테라는. 하지만 존 미한은 다릅니다. 눈도 찔렸고요. 온몸에 13곳을 깊이 찔려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호흡기 없이 살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된 거예요. 호흡 장치를 떼면 존 미한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내인 데브라 뉴얼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데브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을 포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이 존의 친가족으로 넘어가거든요. 존에게 여동생이 있죠.
이 사람이 유지장치를 떼기로 결정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 4일 뒤인 2016년 8월 24일 존 미한은 5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장례식 없었고요. 시신은 종이박스에 담겨 화장됐어요. 테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서 기소되지 않았고 데보라는 딸들과 네바다주로 이사해 거기서 새로운 인테리어 매장을 오픈했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에 벌어진 사기꾼 스토커 존 미한과 결혼한 데보라 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이 사건이 유명한데요. 2018년 11월 25일에 LA타임즈 팟캐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수천만 건이 넘은 거예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죠. 제목이 더티 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더티 존 시즌2의 실화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 링크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넷플릭스에서 더티 존을 같이 보시면은 사건 이해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존 미한이 사기꾼으로 자라게 된 거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빠가 사기꾼이었어요. 식당에서 애 음식에 몰래 유리 조각을 넣어요. 그래서 애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빠의 사기를 여동생과 강제로 도운 거예요. 이렇게 본 돈은 모두 아빠의 도박과 마약값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생활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 미한이 처음 결혼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마약 중독자라 인연을 끊었다고 했었죠.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법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법대를 다녔으니까 머리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고 주로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지냈습니다. 이때 더러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별명이 더티 존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확률인 거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존의 동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생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됐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보면 확실히 어릴 때 주변 환경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자기 결정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